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던 그날, 저는 평소처럼 남편의 커피잔을 식탁 위에 놓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평범한 오후였죠. 근데 그날따라 남편의 전화가 유난히 자주 울렸어요. 탁자 위에 엎드려 자던 고양이가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서 도망갈 정도로요. 남편은 전화를 받으면서도 슬쩍 제 눈치를 봤어요. 그래, 지금은 집이야. 그 말투가 참 낯설더군요. 결혼 35년.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몰랐던 그의 얼굴이 그날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고 둘 다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죠. 처음엔 같이 산책도 하고 동네 경로당 프로그램도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나가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나 동창들 만나러 간다. 운동 모임 있잖아. 그런 말들을 달고 살았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동창들이란 사람들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남편의 바람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제 인생을 다시 찾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제 이름은 이영자, 1962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어요. 22살에 결혼해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살았죠. 남편 최성태, 올해 65, 전직 은행원이었어요. 늘 반듯하고 말수가 적었죠. 겉으로 보면 책임감 강한 모범 남편이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딸은 결혼해 부산으로 갔고 아들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엔 남편과 저 단둘뿐입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돈은 내가 관리할게.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손에 쥐었어요. 저는 그냥 생활비만 받아서 살았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죠. 남자가 돈에 밝으니 내가 덜 스트레스 받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가 점점 줄기 시작했어요. 장 보러 나가면 이건 너무 비싸네 하며 장바구니를 내려놓는 게 일상이 됐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말했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래. 나도 힘들어. 근데 이상하게 그의 셔츠는 늘 새 거였어요. 시계도 구두도 점점 바뀌어 갔죠. 그의 휴대폰엔 비밀번호가 걸렸습니다. 예전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받던 전화를 이제는 꼭 베란다로 나가서 받더군요. 성태 씨, 요즘 누구랑 그렇게 통화가 길어? 물어봤더니 그냥 친구야. 시끄러워서 나간 거야.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땐 아직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몰랐죠. 남편은 예전부터 저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어요. 출근할 땐 깨끗한 셔츠를 챙겨주길,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길. 그게 제 일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런 당연한 삶 속에서 점점 제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정말 낯설더라고요. 눈 밑은 꺼지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나는 언제 이렇게 늙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즈음 친한 친구 박미숙이 말하더군요. 영자야, 너도 가끔은 내 이름으로 뭐 좀 해봐.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어요. 내 이름으로 뭐라도 해본 게 언제였더라. 남편은 주말마다 외출을 했습니다. 산책 갔다 올게. 근데 그 산책이 3시간, 4시간씩 걸렸어요. 어느 날은 제가 괜히 물었죠. 요즘 산책로가 멀어졌나 봐? 그랬더니 남편이 왜 감시하냐? 그 한마디에 입이 다물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전 마음속으로 뭔가 결심했어요. 그래, 나도 한 번은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남편의 또 다른 인생을 찾아내는 여정이.
결혼 3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사람. 그 사람의 거짓말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저는 세상이 이렇게 낯설 줄 몰랐어요.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커피포트를 켜고 신문을 들춰보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식탁 위에 된장찌개를 올리면서 말했어요. 오늘도 나가? 친구 만나기로 했어. 늘 그렇듯 짧은 대답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짧은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출근하듯 집을 나가고 난 뒤 그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다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하얀 종이 한 장. 커피숍 영수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커피숍이 우리 집 근처가 아니라 30분 거리의 다른 구역이었죠. 그 아래엔 2인 세트 18,000원. 제 이름은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흔적이었죠. 저는 그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죠. 아니야, 그냥 친구랑 간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고 남편의 표정을 유심히 봤죠. 그는 여느 때처럼 평온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오늘은 좀 피곤하네. 일찍 잘게. 그 한마디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라디오에서 조용한 트로트가 흘러나왔는데 가사 한 줄이 자꾸 마음을 후벼 팠어요. 세월이 가면 사랑도 변하나요? 아니요.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한 거겠죠. 다음 날 시장에서 친구 박미숙을 만났어요. 요즘 영자 너 얼굴이 왜 그래? 잠도 못 잔 얼굴이야. 그냥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남편 문제야?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에이, 무슨 그런 건 아니고. 영자야, 나 그거 알아. 남자들 은퇴하고 나면 외로움보다 유혹이 먼저 온다더라. 유혹이라니?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래. 젊은 여자든 누가 됐든 자기를 아직 필요로 해주는 사람을 찾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미숙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근데 영자야, 너무 혼자 끙끙 앓지는 마.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봐. 그래야 마음이 편하든 아프든 하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는데 그게 꼭 제 인생 같았어요. 길지만 덧없는 그림자. 그때까진 그저 기분 나쁜 예감 정도였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예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죠. 그날 남편은 동창 모임을 간다며 나갔어요. 비가 내리던 토요일 오후였죠. 그가 나가자마자 저는 충동처럼 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엔 절대 열어보지 않던 서랍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왔습니다. 은행 통장 5권. 그중 3권은 제가 알던 통장이었어요. 근데 2권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최성태 비상금 계좌, 그리고 이은주 공동명의. 손이 떨리더군요. 이은주 누굴까? 그 통장을 펼쳤을 때 숨이 턱 막혔어요. 잔액이 7,240만 원. 최근에도 거래가 있었어요. 송금 이은주 120만 원.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7천만 원이라니.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다른 이름과 함께 있다니. 저는 그 통장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만이 제 귀를 채웠죠.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손에 커피잔을 쥔 채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태 씨, 이은주 씨 알아?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근데 손이 아주 살짝 떨렸죠. 이은주? 글쎄, 이름이 낯선데. 그래. 근데 왜 통장에 같이 있지? 그때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뭘 봤어? 당신 서랍. 통장 봤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TV에선 여전히 웃음소리가 나왔지만 우리 사이엔 얼음장 같은 공기만 흘렀죠. 그거 옛날 고객이야.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 내 이름 쓴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7천만 원을 맡겨? 그것도 공동 명의로? 당신은 그런 거 몰라. 금융권에서 일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나는 몰라도 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는 몰라도 되는 사람이야? 남편은 그제야 소리쳤어요. 왜 그렇게 의심부터 해? 나는 평생 가정을 위해 일했어. 그 소리에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부서졌어요. 평생 가정을 위해? 그래서 요즘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고 당신 셔츠는 점점 새 걸로 바뀌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더니 방문을 쾅 닫았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그 이름 직접 확인하자. 통장 거래 내역에 적힌 주소를 따라갔어요. 그곳은 우리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골목상가였어요. 조그만 간판에 은주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 여자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어요. 어머, 어쩐 일이세요? 여기 이은주 씨 맞죠? 예, 그런데요. 그녀의 손에 들린 가위가 살짝 떨렸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최성태 씨 아내입니다. 순간 공기 자체가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그분 요즘 연락 안 오시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더 무서워졌어요. 연락이 안 온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이미 끝난 관계라는 건가? 아니면 감춘 거라는 건가? 언제까지 연락하셨어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작년 여름까지요. 근데 갑자기 통장도 정리하시고 그 이후론 연락이 없으세요. 무슨 관계였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희 남편이요. 그분한테 빚을 졌었어요. 보증을 잘못 써서요. 그 돈 갚느라 저희 집이 거의 날아갈 뻔했는데 최 선생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줬다고요? 네. 저희 집 급한 불 끄려고 일단 당신 명의로 돈을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세무 문제로 꼬여서 공동 명의를 한동안 써야 했던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죠. 영자야. 어디 갔다 왔어? 그 사람 가게. 이은주 씨.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분한테 들었어요. 보증 문제 해결해 주느라 통장 만든 거라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침대 끝에 앉았어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뭐하나. 걱정만 시킬 텐데. 걱정을 시키든 말든 그게 부부 아닌가요? 당신 혼자 짊어지고 사는 게 부부예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죠. 저는 아들 준호를 불렀어요. 급하게 한국에 들어온 건 아니고
마침 출장차 서울에 왔다길래 시간을 내달라고 했죠.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던데. 준호는 걱정스런 얼굴로 저를 봤어요. 준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아빠 통장에 내 이름이 왜 있니? 아들은 얼굴이 굳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게 엄마, 사실은. 말해봐. 이제 다 알아야 할 것 같아.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가 나한테 말하지 말랬는데 엄마가 알면 상처받을까봐. 뭐야? 뭐가? 아빠, 몇 년 전부터 회사 친구 보증 잘못 써서 빚을 졌어. 그것도 꽤 큰 돈.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나한테 한 얘기론 한 5천만 원 정도 됐대. 그걸 감당 못해서 자기 명의로 하면 엄마가 알까봐. 나 이름으로 계좌 만들어서 조금씩 돈 모은 거야.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죠. 그럼 그동안 생활비를 줄인 것도? 응. 아빠가 그 빚 갚느라고 택배 아르바이트도 했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물류센터 가고 낮에는 대리운전도 했대. 뭐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매일 아침 일찍 나간다고 했을 때 전 그게 산책인 줄만 알았어요. 엄마한테는 체면 때문에 말 못한 거야. 평생 가장으로 살아왔는데 은퇴하고 나서 빚쟁이 됐다는 걸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도 처음 알았을 때 화났어. 왜 엄마한테 말 안 해?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더라. 너희 엄마는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다. 내가 이 꼴 보이기 싫다. 그렇게 말하면서 울던 아빠 얼굴. 나 잊을 수가 없어.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내가 믿었던 배신이라는 단어가 순식간에 희생으로 바뀌는 소리. 그럼 이은주 씨는? 그분은 그 보증 서줬던 사람의 부인이래. 아빠가 빚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분한테까지 머리 숙이고 도움받은 거야. 그분네도 힘들었나 봐. 같이 돈 정리하면서 세금 문제 해결하려고 공동명에 쓴 거래. 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아빠는 지금 어디 있어? 오늘도 아마 물류센터 갔을걸. 요즘도 주말마다 나간대. 그날 저는 카페를 나와 한참을 걸었어요. 눈물이 계속 났지만 이상하게 슬프면서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였죠.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저녁상을 차리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뭐? 이제 다 알아요. 뭘? 준호한테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저를 든 손이 떨렸죠. 그놈이 말했구나.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주저앉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평생 남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나 당신한테 말 못한 게 그게 제일 힘들었어. 내가 이렇게 작아진 걸 보여주기 싫었거든. 바보같이. 저도 눈물이 났어요. 같이 작아지면 되잖아요. 우린 부부잖아요. 그날 밤 식탁에 마주 앉아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성태 씨, 언제부터였어요? 3년 전쯤. 은퇴하고 1년 지났을 때 회사 후배가 사업한다고 보증을 서달라더라. 그땐 나도 은행원 출신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그 친구가 부도가 났어. 남편은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5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어. 나는 그게 너무 창피하고 당신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택배 일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2년 전부터.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물류센터 가서 6시까지 분류 작업하고 낮에는 대리운전. 주말엔 건설 현장 일용직도 했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럼 매일 아침 산책 간다던 건 미안해. 거짓말했어.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어. 왜요? 왜 나한테만 안 보이려고 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당신은 평생 나를 믿고 살아왔잖아. 내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든든한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이면 당신은 얼마나 실망할까. 그게 무서웠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일하느라 생긴 상처들이 여기저기 보였죠. 바보 같은 사람. 당신이 무너지면 내가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게 부부잖아요.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미용실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은주 씨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저번에 그 사모님? 네. 다시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그동안 신세진 것에 대한 감사 표시예요. 아니에요. 이럴 필요 없으세요. 저희가 먼저 폐를 끼쳤는데. 아니에요. 제 남편 말 들었어요. 당신네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같이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고 전하래요. 이은주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실 저도 최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 남편 보증 문제 때문에 괜히 선생님까지 고생하셨잖아요. 서로 힘들 때 도우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 혹시 머리 좀 손질하고 가시겠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서비스로요. 그럴까요?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사모님, 최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희 남편이 그때 정말 막막했었는데 선생님이 먼저 연락하셔서 같이 해결해 보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나도 가족 때문에 이런 일 겪어봐서 아는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같이 풀어보자. 그 말에 우리 남편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처음으로 웃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죠. 제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어요. 영자야. 응? 나 오늘 일 안 나가기로 했어.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왜? 몸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오늘은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요. 우리 오늘 뭐 할까요? 글쎄, 산책이라도? 좋아요. 진짜 산책. 우리는 웃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한강 둔치를 걸었어요. 성태 씨 있잖아. 응? 나도 일 좀 해볼까 해요.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일? 무슨 일? 동네 경로당에서 급식 봉사자 모집한대요. 주 3일 하루 4시간. 용돈도 받을 수 있고. 당신이 왜 그런 걸? 당신 혼자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요. 나도 뭐라도 하고 싶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영자야. 이제 그 말 그만해요. 우리 이제부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경로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죠. 영자 씨, 오늘도 반찬 맛있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남편분은 요즘 어때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같이 아침마다 산책도 하고 그래요. 그럼 됐네. 부부는 그렇게 사는 거지. 일을 하면서 저는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도 일하는데 나도 좀 해야지. 밥상 위엔 제가 좋아하는 두부조림과 시금치나물이 놓여 있었어요. 맛있게 먹어요, 여보. 여보? 남편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이제 그렇게 부르려고. 성태 씨보다 여보가 더 좋잖아.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함께 TV를 보며 웃었어요. 어느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은행에 갔어요. 저희 적금 하나 들려고요. 네, 어떤 적금을 원하세요? 손주 교육비 적금이요. 매달 50만 원씩 넣을게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둘이서 25만 원씩 내는 거예요. 직원이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두 분 사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좋아졌어요. 은행을 나오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영자야, 나 한 가지 약속할게. 뭔데?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한테 먼저 말할게. 혼자 끙끙 앓지 않을게. 나도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당신 눈치만 보지 않을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게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죠. 여보, 이거 봐. 준호가 사진 보냈네. 뭔데? 손주 사진. 어머, 많이 컸네. 남편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웃었어요. 우리 이번 여름에 미국 가볼까? 진짜? 응. 그동안 모은 돈으로 손주도 보고 우리 여행도 하고. 좋아요. 나 평생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같이 가자. 그날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여보, 떨려. 나도. 처음 타는 비행기라. 준호가 마중 나온대요. 그래. 손주 얼굴 빨리 보고 싶다. 탑승구로 걸어가는데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처음 가보는 여행. 남편과 함께 가는 첫 번째 해외.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후 우리 집 벽에는 사진들이 늘어났어요. 준호와 손주,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들. 여보, 이 사진 봐. 우리 웃는 얼굴 진짜 좋다. 그러게. 오랜만에 이렇게 웃었네. 남편은 여전히 물류센터에서 일했어요. 저도 경로당에서 계속 일했고요. 근데 이제는 달랐어요. 서로가 뭘 하는지 알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살았죠. 여보, 오늘 경로당에서 이런 일 있었어. 뭔데? 한 할머니가 남편이랑 싸웠다고 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이야기 좀 해줬어. 우리 이야기? 응. 우리도 힘들었지만 결국 대화로 풀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울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 남편이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영자, 이제 상담가 다 됐네. 에이, 무슨. 그날 저녁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주전자에서 김이 올랐어요. 저는 평소처럼 남편의 커피잔을 식탁 위에 놓았죠. 근데 이제는 달랐어요. 남편이 먼저 다가와서 제 커피잔도 함께 놓았거든요.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 좋아요. 오늘은 어디로? 당신이 좋아하는 그 한강공원. 그럴까? 그래, 그러자. 우리는 너무 행복해서 웃었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의심하고, 오해하고, 울고, 화내고. 근데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니
이제야 알았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남편도 저도. 우리는 서로의 약한 모습을 보고 그걸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여보, 있잖아. 응? 그때 통장 발견한 거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야. 왜?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계속 서로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야. 당신은 혼자 고생하고 나는 혼자 상처받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래서 이젠 정말 다 얘기하려고 해. 나도. 이제 더는 당연한 존재로 살지 않을 거야. 당신은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근데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제는요, 그 비밀 통장 제가 관리해요. 적금 통장으로 바꿔서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모으고 있죠. 남편은 여전히 물류센터에서 일하지만 이제는 주 3일만 나가요. 나머지는 저랑 시간을 보내고요. 저도 경로당에서 계속 일해요.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이 이제는 제 친구가 됐어요. 퇴근길마다 남편은 시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귤 한 봉지를 사와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하죠. 우리 이제 서로 속이지 말자. 응, 그 대신 당신은 절대 통장 비밀번호 바꾸지 마. 둘 다 웃었어요. 그 웃음 안에는 수많은 눈물의 계절이 숨어 있었죠.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법한 이야기예요.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서로가 당연해지기 쉽죠. 남편은 아내가 늘 밥을 차려주고, 늘 기다려주고, 늘 이해해줄 거라 생각해요. 아내는 남편이 늘 돈을 벌어오고, 늘 든든하고, 늘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 생각하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사랑할 때보다 용서할 때 더 성숙해지고 그 용서가 있을 때 가정은 다시 시작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건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당신도 마음이 멀어진 누군가가 있다면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보세요. 오해의 틈새엔 늘 진심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도 잊지 마세요. 35년을 남편의 아내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야 이영자라는 이름을 찾았듯이 당신도 당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보세요. 그게 당신을 더 빛나게 하고 결국 당신의 가정도 더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